네, 안녕하세요. 드로잉 강사 박석주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드로잉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드로잉 수업에 앞서서 드로잉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케치북이 필요한데요. 스케치북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A4 정도가 사용하기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스케치북, 드로잉북 이 앞면에 보게 되면 뭐 크로키라고 써져 있다든지 그 다음에 중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중량 표시가 105라고 되어 있고 크로키라고 써져 있는 거는 수채화보다는 그러니까 연필 스케치 아니면 펜드로잉에 적합한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수채화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180 이상 200 정도 좀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중량의 스케치북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술용 연필로 이제 4B 연필과 2B 연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연필심이 더 진하고 연필심이 더 두꺼운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B 연필 같은 경우에는 4B보다는 당연히 더 흐리고 조금 연필심이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연필로만 그리는 연필 드로잉을 할 경우에는 이런 4B 연필을 사용을 할 거고요. 펜 드로잉과 수채화 수업을 할 때는 이 2B 연필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연필을 깎아야 되는데, 연필 깎기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연필 깎기를 사용하게 되면 연필심이 많이 좀 짧게 깎이고 뾰족하게 깎이기 때문에, 이런 커터칼을 사용해서 좀 연필을 이제 깎아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지 않게 연필 깎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왼손으로 연필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주고 왼손 엄지로 칼을 아래 방향으로 조심히 밀어주면서 이렇게 연필을 깎으면은 누구나 연필을 편하게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필심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나무다 보니까 나무가 조금 억세거나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힘을 아주 강하게 밀면은 조금 연필이 깨끗하게 깔끔치 않게 깎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겉에서 안으로 차근하게 이렇게 연필을 깎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로잉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드로잉 수업에 앞서서 연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글씨를 쓸 때 잡는 그런 연필 방식으로 연필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런 방식으로 연필을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긴 선을 그리거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 연필을 윗부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와 내 손가락이 분리가 돼서 이렇게 연필 위쪽으로 연필을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선을 그려주시거나 큰 그림을 그리게 될 때는 연필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뭐 연필은 이제 자기가 본인에게 편한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편한 자세로 연필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6가지 선의 기초 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한 선들의 느낌과 그런 선들의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연필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갈수록 힘을 빼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표현하는 선이에요. 네, 얘는 연필을 좌우로 계속 반복적으로 지그재그를 그리듯이 쓰는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 선이라고 부를게요. 좌우로 왔다 갔다 납작한 지그재그 선을 그린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중간에 빼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대각선 힘을 줬다가 아래로 갈수록 힘을 빼도록,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나오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고요. 우리가 연필 그림을 그릴 때 힘을 주면 블랙이 나오고요. 힘을 빼면
중간 회색, 그 다음에 힘을 아예 빼면 연한 회색이 나와요. 이렇게 연필 그림은 강약 조절, 내가 연필을 잡고 종이 위를 누르는 이 압을 강하게 주면 줄수록 이렇게 블랙에 가까운 색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 내가 좀 어둡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강하게 압을 주시고요. 내가 조금 약하게 표현하고 싶으신 부분은 이렇게 힘을 빼주시면 되세요. 어쨌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게 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선을 쓰고요. 이 선을 색칠하게 될 때 또 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드로잉에서는 조금 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6가지 다채로운 선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 1번 선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을 색칠하게 될 때 이렇게 색칠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좌우로 왔다 갔다 면적을 채워주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좌우로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말고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색칠해 주는 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이 지그재그선은 넓은 면적을 빠르게 색칠해 줄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돼요. 네, 두 번째 선은 스트로크 선이라는 건데요. 연필을 종이에서 떼주는 거예요. 네, 보이시다시피 앞쪽에 힘이 실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힘이 약해져요. 네, 마찬가지로 세로 방향, 대각선. 네, 이런 스트로크 선은 1번 지그재그 선으로 이렇게 면을 색칠해 두고 나서 내가 그 위에다가 묘사를 조금 더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선이에요. 네, 이럴 때 2번에 스트로크 선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곡선인데요. 살짝 둥글린 듯한 느낌의 곡선이에요. 스트로크 하셔도 되시고 좌우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세로 방향,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네,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이 아주 곧은 직선이라고 하면 3번은 약간 커브가 느껴지는 곡선이에요. 이런 선은 이제 약간 둥근 물체를 그리게 될 때 이 위에 명암을 주거나 묘사를 할 때 이런 둥근 선을 사용해 주면 조금 더 물체가 갖고 있는 그런 둥근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네. 이럴 때 사용하는 선이 세 번째 둥근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납작한 타원을 반복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납작한 타원을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말고 회오리바람처럼 뭔가를 몽글몽글하게 굴리듯이 이렇게 몽글몽글한 선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런 몽글몽글한 선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나무를 그리거나 아니면 구름을 그리게 될 때 구름도 그냥 그리는 것보다는 살짝 음영을 표현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 있고 깊이 있는 구름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아랫부분에다가 살짝 몽글몽글한 선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우리가 첫 번째 선을 할 때 그라데이션을 조금 집중해서 지그재그 선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 지그재그 선의 그라데이션이 표현이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선을 중첩해서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일단 선을 3개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그 다음에 마지막 맨 위에는 다시 한 번 더. 네, 그러면 이렇게 명암이 느껴지죠. 그라데이션이요. 네, 저는 지금 이걸 방금 연필을 종이에서 떼지 않는 지그재그 선을 사용했는데요. 스트로크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두 번째 한 번 더, 그 다음에 세 번째만 한 번 더. 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 보여요. 얘는 한 번만 올린 거고요. 얘는 2번, 얘는 총 3번이 올라갔죠. 이렇게 선을 계속 위에다가 중첩을 시키게 되면 점점점 어두운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내가 좀 손에 좀 악력이 약하거나 압이 약해서 어두운 색이 표현이 잘 안 될 때는 이렇게 그 위에다가 선을 한 번 덧대주고 중첩시켜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네. 이러면 누구나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나는 선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5번째 선 마찬가지로 면적을 색칠할 때 좀 그라데이션을 내가 두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총 3번을 깔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칸부터 한 번 더.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한 번 더. 네, 그러면 누구나 진하고 중간, 연한 이 3단계의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짧은 선을 불규칙적으로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모양을 그려주듯이요. 네, 이런 거는 뭐 나무 그런 외곽 표면이라든지 화분 아니면은 잔디밭, 강장 같은 걸 그릴 때 많이 사용하게 돼요. 짧은 선을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짧은 선을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우리가 잔디밭이나 강장을 그릴 때 그냥 일자로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풀숲 느낌이 나는 뭔가 잔디 느낌이 포실포실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조금 더 자연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잔디밭이라든지 뭐 화분이라든지 화분도 그냥 이렇게 둥그랗게 그리는 게 아니라 외곽을 들쑥날쑥 땅바닥도 이렇게 그려볼까요? 네, 훨씬 더 자연물에 가까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미술, 앞으로 드로잉 수업에 함에 있어서 필요한 미술 도구와 6가지 선의 그런 쓰임새들, 그 다음에 선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어요. 이러한 선들은 한 번만 연습하셔서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한 일주일 정도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씩 내 손에 익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반복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